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1968년도 이후 최고의 포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순서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던 당시에도 선수로 뛰었던 저한테는 기억이 상당히 남아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바로 랜스 패리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테니스 씨보다는 올해 기준으로 나이는 10살 어린 67살이고요. 74년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1라운드 전체 16번에 지명했던 유망주 출신입니다. 메이저리그 뛴 기간 길어요. 19년을 뛰었고요. 1988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통산 타율은 2할 5푼 1리, 아주 고타율은 아니죠. 출루율 3할 1푼 3리. 그런데 장타율이 4할 4푼, 통산 1782안타를 기록을 했고요. 홈런 324개, 포수 300 홈런 선수 여러분 역사상 많지 않습니다. 8번의 올스타, 6번의 실버슬러거, 3번의 골드그러브, 수비와 공격 면에서 모두 인정을 받았던 그 당시로서는 거의 최고의 포수였었습니다. 은퇴 당시 기록 보시면은 풀타임 포수로서는 홈런 4위에 올랐던 거포형 포수였었고요. 태어난 곳은 피츠버그 인근이에요. 피츠버그 근교인 클레이튼이었었는데 이 선수가 6살이 됐을 때 캘리포니아주로 가족들이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창 생활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선수가 상당히 체격이 컸었거든요. 190이 넘는 신장에 체격이 컸었는데 부부관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받는 걸 제가 좀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교 시절에 풋볼과 역시 농구도 상당히 잘했다 그러고 특히 풋볼로 UCLA에서 이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지역 명문이죠. UCLA에서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장학금을 제시했었는데 결국은 디트로이트 1라운드 지명 선수니까 글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참 74년도 벌써 50년이 지난 거네요. 그 당시에 계약금은 6만 7천 달러. 요즘 같았으면은 1라운드 이 정도 지명이면은 3, 400만 달러 정도는 아주 우습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이 당시에 또 6만 7천 달러, 50년 전에 6만 7천 달러면 상당히 가치가 있었겠죠. 자, 마이너리그에 이 선수가 데뷔할 때는 사실 3루수였어요. 근데 2년 차 때 어깨가 워낙 좋아서 너 포수해봐라 하고 포지션을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포지션을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뀐 포지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성적이 좀 부진했어요. 하지만 이제 76년도에 결정적으로 이 선수의 커리어에 변화를 줄 게 마이너리그에서 알란 추라멜, 잭 모리스 이 선수들이 훗날 메이저리그 레벨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전성기를 이뤘던 멤버들이에요. 이런 선수를 같이 만나서 같은 팀에서 뛰면서 야구의 재미를 다시 찾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같이 선의의 경쟁하면서 77년도를 기점으로 공수에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이제 데뷔 전, 여러분 그 요즘은 조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상당히 연봉이 낮고 좀 대우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즌, 오프 시즌에 알바를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체격도 크고 또 한 주먹 했던 모양이에요. 그 지금은 세상 작년에 뜨셨나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소울 가수죠. 티나 터너. 그분의 바디가드로서 서로 간에 우정을 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77년도 9월 달에 데뷔를 하게 돼요. 이때 같은 시기에 알란 추란멜과 루 휘테커 이분은 유격수와 이루수.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키스톤 콤비로서 가장 오랫동안 한 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콤비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멤버들과 같이 데뷔를 하면서 디트로이트의 전성기가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랄프 감독이 페리시 선수의 송구하는 어깨를 보고 본인이 지금까지 본 최고의 어깨다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로 하면서 78년도에는 이 선수를 플래툰으로 기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선수가 결정적인 계기를 맞는 게 랄프 감독이 물러나고 79년도에 신시내티의 월드시리즈 2연패를 이끌었던 명예전당에 헌액된 스파키 앤더슨 감독이 팀의 사령탑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 선수의 분위기 바뀌게 돼요. 스파키 앤더슨 감독이 부임하면서 페리시를 주전포수로 확실하게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즌에 2할 7푼 6리 홈런 19개, 도루를 잡아낸 게 무려 57번을 잡아내요. 이 선수가 정말 그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57개 도루를 잡아내면서부터도 뭐 강한 어깨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21개를 투수가 빠른 볼을 던졌을 때 잡아낸 거래요. 그러면 나머지 36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졌을 때 잡아냈다는 얘기잖아요. 빠른 볼을 던졌을 때 도루 저지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거는 뭐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 얼마나 어깨가 강했는지 변화구를 던졌을 때도 여지없이 도루를 잡아냈다는 겁니다. 자, 80년도 본인 커리어 하이입니다. 2할 8푼 6리에 24개 홈런. 그러면서 실버 슬러거 올스타 실버 슬러거 상이 처음 생긴 게 바로 1980년도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실버 슬러거가 올스타를 차지하고, 근데 이때는 좀 패스볼이 좀 많아요. 17개 패스볼을 기록을 하면서 어깨는 강한 대신에 좀 블로킹이 약했다는 얘기죠. 2년 연속 좀 1위를 차지하는 좀 그런 불명예도 알았었는데, 81년도 4월 달에 6년에 370만 달러. 연평균 60만 달러가 조금 넘는 돈. 여러분 진짜 소량의 담배 피던 시절 같죠? 지금은 1년에 360만 달러가 메이저리그 평균도 안 돼요. 근데 이 당시로서는 이 계약이 디트로이트 팀 역사상 최대 액수를 준 계약금이었습니다. 82년도에도 2할 8푼 4리에 32개 홈런. 이 32개 홈런 당시 어메리칸 리그 포수 최다 홈런 타이 기록입니다. 그 타이 기록의 또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 그 유명한 요기 베라예요. 이때 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랜스 페리스 선수가 체격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웨이트리프팅. 요즘은 여러분 뭐 운동선수, 특히 야구 선수들이 웨이트룸에 살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 당시는 메이저리그에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거를 되게 터부시했어요. 스파키 앤더슨 감독도 그렇게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페리시가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를 너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웨이트 트레이닝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근육이 늘어나서 오히려 스윙 스피드가 느려지고 유연성이 떨어져.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요즘 선수들이 키도 크고 체격도 커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뛰던 선수들 보잖아요. 생각보다 호리호리하네?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선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감독이 계속 안 해줬으면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적으로 보여줘요. 83년도에 27개 홈런에 114타점. 이 114타점은 커리어 하이고요. 이때는 도루 잡아내는 확률이 무려 48.6%로 정말 높습니다. 또 올스타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까지 차지하게 돼요. 이제는 84년도에도 33개 홈런, 98타점에 또 올스타 골드글러브 실버 슬러거. 이때 이 84년이 최고해였던 거죠. 본인의 성적도 좋았고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월드 시리즈에 우승한 마지막 해가 바로 이 84년도입니다. 제가 이 시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기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즌 출발해서 40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그 40경기에서 35승 거뒀어요. 출발 자체를 35승 5패로 시즌을 출발한 거죠. 게다가 에이스 잭 모리스 선수, 이 선수는 80년대 최다승 투수입니다. 이 선수의 노히트 경기도 랜스 페리시가 리드를 했었어요. 그리고 포수 홈런 기록 세웠죠. 월드 시리즈에서도 2할 7푼 8리 홈런 하나를 치면서 최고의 한 시즌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85년도도 계속 이런 분위기 이어지면서 2할 7푼 3리에 홈런 28개, 그리고 포수 수비 범위에서도 1위, 그러면서 3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86년도에는 허리 부상이 생기면서 92경기밖에 출장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개의 홈런을 쳤어요. 이 당시로서는 아마 스파키 앤더슨 감독과의 그런 좀 벌어진 사이가 문제가 됐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팀이 2년에 240만 달러짜리 제안을 했는데 이걸 거절합니다. 그 본인이 정들었던 디트로이트를 결국 떠나면서 87년 3월 필라델피아 필리스로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되죠. 87년, 88년 17개, 15개 홈런. 87년에는 이 강한 어깨를 자랑하던 페리시가 무려 142개의 도루를 허용을 하게 돼요. 물론 88년도에 반등을 하면서 다시 50개의 도루를 잡아내면서 올스타에 선정이 되는데, 사실 이 선수가 디트로이트를 떠나면서 허리 부상에 좀 시달리면서 전체적인 성적, 기량이 하향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8년 10월 달에 그 당시엔 캘리포니아 엔젤스로 트레이드가 되는데요. 90년도에 다시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허리가 조금만 버텨지면은 아직까지 파워는 살아있다는 것을 24개의 홈런으로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6번째자 마지막인 실버 슬러거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죠. 자, 그러고 이제 92년도에는 워낙 성적이 안 좋게 출발하다 보니까 6월 달에 방출이 돼요. 하지만 이제 시애틀에서 백업 포수로 데려가서 주로 대타 요원, 그리고 백업 포수로 활용하면서 69경기에서 홈런 8개를 치고
93년도에 여러분 참 이것도 옛날 선수 얘기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 선수하고 엮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페리시도 마찬가지예요. 93년도 초에 마이너 계약을 맺고 다저스의 스프링 트레이닝에 참석을 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페리시 선수를 최소한 백업 포수로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신인이 누구냐? 마이크 피아자 선수예요. 저도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한데 피아자 선수가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5할 7푼 1, 2를 칩니다. 정말 그때는 미친 듯이 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팀에서 야 그럼 페리시 데리고 있을 필요 없겠다. 방출을 시켜버려요. 결국 이 선수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까지 다시 가는데 불과 10경기만 뛰고 재방출이 됩니다. 그 이유도 이 선수가 선수 생활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친정팀이었던 디트로이트도 가고 피츠버그도 가고 캔자스시티 여러 팀을 전임한 생활을 하는데 95년 9월 달이 메이저리그 경기 마지막 출장을 하게 돼요. 결국 이제 이때를 마지막으로 페리시 선수는 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제가 예전 정말 옛날입니다만 메이저를 갔을 때만 해도 페리시 선수의 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68년도 이후 최고 포수 12위에 랜스 페리시를 선정을 한 거고 또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선수로 사료가 됩니다.